경제진 사람들의 마음을 읽어보는 코너 호모 이코노미쿠스입니다. 이자? 무지하게 싸지. 한 40? 40%요?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좀 알아봤는데 그 이자 제한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에이, 고우면 딴 데 가서 빌리든가. 단지 금융 이력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이런 고금리 대부업체에 기댈 수밖에 없는 금융 소외자가 늘고 있습니다. 신용 점수가 낮아서 이 대출 사각지대로 밀려난 분들인데요. 자, 독특한 해법을 제공한 신용평가 스타트업이 있습니다. 김민정 크레파스 솔루션 대표 나오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림 그리는 일하고 전혀 관계 없으신 거죠? 아, 네. 그림 그리는 일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네. 저희는 크레딧의 통과, 패스라는 뜻으로 자신의 꿈에 계속 도전을 하는, 그러니까 꿈을 네. 그리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대한신용평가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신용평가 제도로는 대출을 받을 수 없었던 사람들에게 통과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그려주는 그런 어떤 대한신용평가사로 보면 될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기존의 그 신용평가 방식하고 어떻게 달라요? 기존의 신용 등급은 그 금융 정보를 주로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금융 정보를 비슷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는 네. 사실 앞으로의 그 상환에 대한 부분의 패턴이 다 다를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대출을 많이 사용을 하고 연체를 했던 사람들 중에서도 네. 앞으로 보면 잘 갚을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근데 이제 그 부분들을 구분할 수가 없는 것이 단점이었는데요. 네. 대한신용평가는 금융 외 정보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잘 갚을 수 있는 사람들을 네. 더 찾아낼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신용 점수를 가진 사람 중에서도 조금 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추가로 변별해서 가려내는 그런 그렇습니다. 작업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런 그렇습니다. 분들은 어떤 정보로 추려낼 수 있을까요? 옛날에는 사실 사람 심사역이 다 했던 네. 그런 정보들인데요. 저희는 그 사람의 그 금융 거래 그 과거 흔적 대신에 그뿐만이 아니라 디지털 흔적들을 봅니다. 디지털 흔적이라면 구체적인 예로 어떤 걸 들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네. 그 사람이 그 배터리 충전을 잘 하고 있고 OS를 잘 업데이트하고 있고 꼼꼼히 기록하고 있다라고 네. 하면 성실하다. 볼 수 있을 것이고요. 네. 그리고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데 있어서 누락이 없이 빨리빨리 대답을 한다라고 답장 하면 빨리빨리 하는지. 네, 그러면 네. 그 부분도 신뢰할 수 있는 성향이라고 사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같은 시간대에 네. 어떤 데이터를 사용한다고 하면 좀 더 일관성 있는 패턴을 네. 가지고 있어서 신뢰할 수가 있을 것이고 또 다양한 어떤 사람들하고 꾸준하게 연락을 하고 있다는 네. 것은 외향적이면서 사회적인 어떤 성향도 친화력. 친화력도 높다고 볼 수 있을 텐데 네. 이것을 하나하나 보는 것이 아니라 수십 개, 수백 개를 머신러닝 기법으로 예. 분석을 하다 보면 조각조각 정보에서부터 신뢰할 수 있는 패턴을 찾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앞서 언급한 이런 정보들은 기존 금융사에서 활용했던 그런 신용평가의 기준에 비해서는 조금 정보 가치가 낮은 수준이 아닌가. 네. 그래서 왜 대한신용평가를 이야기할 때 항상 나오는 얘기가 좀 위험하지 않은가 하는 그런 지적들이 있잖아요. 네,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잘 갚았던 사람들이 앞으로도 잘 갚을 것이다. 그런 관계에 비해서는 당연히 이런 정보들이 그럴 수 있을 텐데요. 네. 사실 사람이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을 판단할 때 원래부터 적용을 했던 것이 그 사람이 믿을 수 있고 성실한가라는 것이 그 사람의 신용 점수보다 훨씬 더 오래된 네. 우리가 거래 당사자를 거래 상대방을 선택하는 방식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네. 그 디지털 환경에서 빅데이터와 기술을 통해서 구현할 수 있게 만든 그런 네. 모형입니다. 그럼 이렇게 신용평가만 하시나요? 아니면은 실제 대출까지 이렇게 연계하는 일도 하시나요? 두 가지 다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원래 더 많은 금융 옵션을 만들기 위한 그런 이 대한신용평가에 집중을 하는데요. 네. 대한신용평가를 만든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금융 옵션들이 더 늘어날 수 있어야 네. 그래야 이제 이 부분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제 실험적인 어떤 적용들을 통해서 네. 청년에게 직접 그 금융을 공급하는 청년 금융 플랫폼을 운영하고 근데 있습니다. 그렇게 대출을 해주려면 금융사하고 이렇게 협업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야 되지 않나요? 네. 저희가 그 첫 번째 실험을 하는 단계에서는 P2P 금융 플랫폼을 통해서 이제 다양한 분들의 투자를 유치를 했고요. 그러니까 P2P라고 하면 개인 간 금융,
대출 중개 네. 말씀하시는 그래서 거죠? 당사자들 간에 네. 그 금융을 이제 하는 부분인데 주로 이제 개인들도 많이 포함이 되죠. 그리고 이제 금융사들과의 같이 이제 협력을 해서는 제휴 상품들을 만들어내서 청년의 정말 니즈에 맞는 그런 네. 어떤 상품들을 공급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보수적인 그 은행 특성상 이런 대한신용평가사의 기준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싶은데. 예, 당연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은행이 뭔가 그 너무 수익에만 집중하기 때문이 아니라 은행은 당연히 자산 건전성을 유지를 해야 되는 그런 책임이 있기 때문에 사실 검증이 되기 이전까지는 그 굉장히 과감하게 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네. 이 부분들은 좀 이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다양한 R&D 파트너십이나 그 제휴 연구 같은 것을 통해서 네. 하나씩 검증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주 고객층을 청년으로 삼았다고 하셨는데 이 청년들을 위한 그런 대출 상품 어떤 걸로 좀 실험을 해보셨어요? 우선 그 우리가 이제 대출 광고를 좀 많이 접하다 보니까 사실 내가 필요만 하면 대출을 저금리로 내가 쓸 수 있어 이렇게 사실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네. 실제 필요해서 금융사에 갔을 경우에는 그 금리는 나한테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 당황하게 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청년들에게는 고금리 상품 정도밖에는 사실 그 늘상 쓸 수 있는 옵션은 없는 상태였고요. 네. 그래서 저희는 금리를 5.5%로 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 저희의 가설은 5.5%로 가설을 해서 은행이나 제2금융권을 이용하기 좀 어려운 청년들한테까지도 저희가 이제 대출을 해주면 네. 그 청년들이 이 부분을 통해서 자신들의 성장 자금으로 활용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그런 전제를 가지고 가설을 가지고 시작을 했었고요. 그 5.5라는 게 네. 고정금리인가요? 연 고정금리인가요? 네, 연이율 5.5%로 실행을 네. 했었습니다. 그 연 5.5% 이자라는 게 어쨌든 돈을 빌려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당연히 낮죠. 그래서 사실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너무 많은 어떤 이 일들이 좀 더 필요하기 때문에 어려울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검증하고자 했던 것은 5.5%로 청년에게 대출을 해줬을 때 수익이 난다가 아니라 네. 이 청년들이 보통 거절을 당하면 그 금융권에서 한 14%에서 19% 정도의 금리를 부담하면서 대출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청년들에게 5.5%로 대출을 해줘도 되는 그런 알고리즘을 찾을 수 있다라는 네. 것이 그런 목표였기 때문에 그렇게 낮은 금리로 실행을 했고요. 네. 그래서 투자자들도 사실은 좀 더 이렇게 후배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하는 선배 세대의 개인 투자자들 아니면 네. 비영리 재단 단체 같은 곳들이 많았습니다. 그 사회의 선배들에게 뭔가 투자 받듯이 이용할 수 있는 성장 금융의 한 형태가 아닐까 싶은데 네. 자, 이런 그 대한신용평가 활용하려면 어디에 신청을 하면 돼요? 저희가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 그 여러 플랫폼이 있는데 그중에 없어도 당당하게 금융을 사용할 수 있는 청년들의 금융 플랫폼 업당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크레파스의 어떤 플랫폼을 통해서 청년들이나 그 일반인들도 대출을 이제 신청을 하게 되면 그 신청한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대한신용평가를 하고 그 결과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적용을 해서 금융 상품을 매칭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이런 소셜 벤처, 이런 사회적 기업의 그런 성격의 회사는 돈 버는 거는 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수익 모델은 어떻게 갖고 계세요? 네, 소셜벤처는 사실 돈에 관심 없는 회사가 아니고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미션이 없었더라면 시장이 아니었던 곳을 시장으로 개척하는 일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네. 금융권도 보면 사실은 그동안의 고객이 아니었던 사람들을 고객으로 받아들이기 위한 다양한 알고리즘이 필요한데요. 다만 문제는 이제 그런 방식을 직접 적용하기에는 많은 리소스가 들고 인력도 필요하고 데이터도 필요하다는 그런 네. 영역입니다. 저희는 그래서 타겟팅하고 금융상품을 만들고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을 판단하는 것을 대행함으로써 네. 금융사로부터 수익을 받는 사용료를 받는 그런 수익 모델입니다. 네. 이런 그 신용평가를 위해서 개인들의 다양한 어떤 디지털 정보를 수집한다고 들었는데 그런 데이터는 어떻게 다 모으시나요? 그 정보는 우선 소셜 모바일 같은 정보를 지금은 사용하고 있고 앞으로는 이제 그 영역을 점점 확대를 할 텐데요. 현재까지의 부분들은 그 고객이 대출을 신청하는 시점에 그 정보를 추가적으로 제공하는 데에 동의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부분을 통해서 네. 그 데이터를 이제 암호화해서 추출을 해서 활용하게 되죠. 개인정보에 민감한 분들은 조금 꺼려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당연히 많은 우려들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 암호화된 정보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 크레파스 직원들도 내용을 알 수 없도록 그렇게 강력하게 암호화가 돼서 활용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는 개개인이 누구와 통화했는지, 무슨 일정이 있는지 그런 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일관성 있는 패턴을 가지고 생활을 하고 있는 네. 성실한 사람인지를 찾는 그 패턴 데이터만 필요하고요. 나머지 내용에 대한 부분들은 전부 다 삭제를 하는
그렇게 운영을 하는 안전한 시스템입니다. 네, 선한 의도에 대한 부분과 또 경제적 이익에 대한 부분이 서로 이분법적인 것은 아니라는 어떤 좋은 선례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호모 이코노미쿠스 김민정 크레파스 솔루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